네, 안녕하세요. 알렙의 CJ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극장에서 하는 영화 중에 인비저블맨이라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거든요. 분위기를 한번 보고 있어요. 혼자 조용히 마스크 쓰고 가서 보고 올까 굉장히 고민 중인데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고르는 신발들이 항상 그렇듯 이 신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는 신발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뭐 인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신발의 이름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NFL 선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오델 베컴 주니어의 이름을 가져와서 만든 나이키 에어맥스 720 모델이거든요. 예, 역시나 제가 너무나 이뻐한 나머지 지금 해외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이 컬러뿐만이 아니라 다른 컬러들도 세일된 가격으로 많이 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리뷰 한번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사이트를 뒤져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이키에서 슬립온 타입이죠. 끈이 없는 타입으로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두 가지가 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모델들도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명은 에어맥스 720 OBJ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 CK2531-200번으로 되어 있네요. 예, 박스는 조금 고급스러운 라인에서 사용되는 검은색 서랍식 박스로 들어가 있고 속지는 그냥 이렇게 한 장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신발을 일단 꺼내봤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인기가 별로 없는 720 OBJ 모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OBJ라는 이름은 제가 리뷰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는 없고 이 나이키의 에어맥스 720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신발을 신고 걸을 때나 뛸 때 어떤 느낌인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오늘 리뷰의 주 목적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전에 나왔던 에어맥스 1, 에어맥스 90, 에어맥스 97 이 시대 때 나왔던 신발들에 들어간 에어는 뭐 신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그 기대감보다 훨씬 단단한 딱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쿠셔닝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개발된 뭐 베이퍼맥스 소울부터 시작해서 뭐 360, 720 이런 모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나 쿠셔닝의 느낌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서야 에어 쿠셔닝 시스템이 조금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베이퍼맥스를 제외하면 에어가 들어간 시스템 중에서는 이 720이 가장 효과가 큰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뭐 디자인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따가 실착을 해서 이 720 에어가 들어간 이 시스템의 착화감 걸을 때나 뛸 때 초고속 촬영을 이용해서 실제로 충격이 들어갔을 때 이 에어백의 형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인상으로는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예, 가죽, 스웨이드, 뭐 메쉬, 심지어 인솔은 콜크 소재를 사용했을 만큼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아낌없이 고급스럽게 만든 신발이라는 생각이 한눈에 느껴지고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기존의 나이키 신발에서는 없었던 어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어퍼의 디자인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나이키가 OBJ라는 선수하고 계약을 한 만큼 돈을 뭐 엄청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신발에서 어느 정도 본전을 뽑기 위해서 신발들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출시를 할 것 같은데 뭐 이 컬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으니까 이 컬러 오늘 한번 보시고 앞으로 또 다양하게 출시될 컬러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무게에 있어서도 가죽을 많이 쓴 신발 치고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어쨌든 디테일한 디자인 먼저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느낌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가피의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봐도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인기도 많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역시나 그렇게 큰 인기는 끌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가 정말 뭔지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 토박스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토박스의 옆면 사이드월 부분은 베이지색 스웨이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웨이드 가죽이 사실은 눈으로 보기에는 고급스럽고 이뻐 보이긴 하는데 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김치 국물이라도 한번 튀면 아무리 세척을 하더라도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인데 어쨌든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소재고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귀엽게 타원형의 그레이 컬러 스웨이드가 한 장이 덧대어져 있는 게 보이네요.
신경 쓴 티는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토박스의 윗면은 옅은 그레이 컬러의 메쉬 소재로 구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바람을 불어보면 공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조직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 신어도 통풍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발끈이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 보시면은 띠 보이시죠? 그레이 컬러로 띠가 한 장이 쭉 둘러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스카치 역할을 하는 소재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그 위에 회색 스웨이드를 이용해서 또 가죽 한 장을 덧댄 다음에 그 위에 또 이렇게 수시를 하나 넣어놨네요. 이쪽에 있었던 스웨이드 가죽도 그렇고 이쪽에 있었던 스웨이드 가죽도 그렇고 여기 있는 스웨이드 가죽도 그렇고 둥글둥글한 형태가 이 에어맥스 720 OBJ의 전체적인 테마인 것 같아요. 이런 형태들이 신발 여기저기 많이 쓰인 것 같더라고요. 스웨이드 부분은 만져보면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가죽을 사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토박스의 사이드월 가죽도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라는 거. 그리고 신발 옆면으로 넘어오면 뒤꿈치 부분하고 요 토박스의 사이드월 요 부분은 베이지색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한 반면에 가운데 부분의 가죽은 약간 매끈한 표면 처리가 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져보면 상당히 부드럽고 이 부분은 이제 오염이 되더라도 물티슈로 쉽게 닦아낼 수가 있겠죠. 저는 컬러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고급스러웠는데 왜 인기가 없을까요? 제가 고른 신발 중에 인기 없는 신발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항상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이 가죽 안쪽 부분은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메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상당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여름에 신어도 땀이 많이 차는 신발은 아닐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가죽 소재를 많이 사용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메쉬 소재를 많이 사용해서 통풍성도 어느 정도 확보한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이 뒤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윗부분은 토박스에 쓰였던 그 메쉬와 같은 소재로 보이는데 그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여기 신발끈 마지막 구멍 두 개는 다른 부분에 쓰였던 가죽처럼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 이 부분은 100% 디자인적인 요소인 것 같은데 토박스 부분에 쓰였던 스카치 소재와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어놨네요. 뒤꿈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장의 베이지색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 이 윗부분에도 또 회색 스웨이드 가죽이 있고 여기 이렇게 굳이 음각으로 구멍을 뚫어 놓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이키 디자이너의 생각은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고 뒤꿈치를 전면으로 봤을 땐 에어맥스의 레터링이 음각으로 깊게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흰색 직물을 이용해서 풀탭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O자 위에 수우시가 들어가 있는 형상이 보이는데 수우시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O자가 아마도 OBJ의 O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신발의 안쪽을 보시면은 특이하게 풀탭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요게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 있는 게 보이시죠? 아래쪽에는 쭉 한 줄이 가 있고 요 부분도 이제 스카치 역할을 하는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의 안쪽은 바깥쪽하고 비대칭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바깥쪽보다는 매끈거리는 표면 처리된 가죽이 크게 이렇게 한 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쪽에도 이렇게 구멍을 크게 많이 뚫어놔서 역시 공기가 통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듯한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요 에어솔과 가피 부분을 연결해주는 이 플라스틱 느낌의 소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신으면 이 플라스틱 안으로 발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의 신발인데 제가 한번 신어보니까 신발을 딱 신었을 때 윗부분을 잡아주는 느낌도 상당히 좋지만 발의 아랫부분이 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그런 구조의 신발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보기에도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고요. 양각으로 수호시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발을 위에서 보면 신발끈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구성된 게 아니라 뭔가 굽이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혀 부분도 약간 좌우가 대칭이 되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혀의 바깥 부분은 회색 스웨이드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혀의 바깥쪽에는 이렇게 벨크로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자수로 나이키 스우시 에어가 써있네요. 그리고 혀 부분에도 이렇게 풀탭 역할을 하는 직물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현란한 핑크색 컬러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연 이 부분은 왜 벨크로로 되어 있을까요? 추가로 하얀색 끈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패치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두 개씩 양쪽에 붙여야 되니까
뭐 그날 기분에 따라서 본인이 붙이고 싶은 컬러의 패치를 붙이면 되겠죠. 13번은 아마 오델 베컴 주니어의 백넘버일 걸로 예상이 되고, 요게 아마 OBJ를 형성화한 심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OBJ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붙여도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느낌이 느껴지네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 신발의 아웃솔을 보시면은 720 에어솔이 들어간 신발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요 가운데 부분은 사실 바닥에 닿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게 눌러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의 스펀지 같은 느낌이에요. 리액트 폼 소재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인데,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쿠션감이 느껴지는 말랑말랑한 소재로 구성을 해놨고, 이렇게 에어맥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이렇게 앞쪽에는 밝은 핑크색 고무를 한 장 더 덧대어놨는데,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좀 단단한 편이에요. 상당히 깔끔하고 컬러감이나 디자인에 있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느껴지고요. 이 에어솔 부분은 이따가 신발을 신고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신발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그렇게 막 말랑말랑한 건 아니지만 손으로 눌렀을 때도 이렇게 탄력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탄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바닥에 이 흰색 부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에어솔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구성이 좀 확보가 된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상당히 단단한 소재를 이용해서 한 겹 더 붙여놓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의 인솔은 윗부분은 콜크 소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고, 바닥 부분은 굉장히 평범한 스펀지를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콜크가 뭐 기능적으로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고, 일반적인 나이키의 스니커즈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쓴 그런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OBJ 로고와 상형 문자 같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은 흰색 부직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고, 뒤꿈치 부분은 이렇게 베이지색 직물 소재로 처리를 해놨네요. 저 안쪽에 내피는 메쉬 소재를 이용해서 통풍성을 확보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혀의 안쪽에는 이렇게 사이즈 탭이 붙어있는 게 보이고요. 디자인은 후다닥 보여드리고 실착 느낌 위주로 리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디자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쓴 신발이다 보니까 디자인 리뷰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이 신발의 정가가 아마 20만원 중반쯤 될 거예요. 정가는 해외 사이트에서 할인하면 10만원 초중반에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가에 주고 이 신발을 사더라도 소재, 디자인, 기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그래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720 에어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뚱뚱한 에어솔이 보이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가 엄청난 거금을 주고 계약한 NFL 선수 오델 베컴 주니어의 이름을 달고 나온 에어맥스 720 OBJ 모델을 신고 있고요. 보시는 컬러는 뭐 데저트 오어라는 컬러인데, 베이지라고도 할 수 있고 탄 컬러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이런 컬러도 있고 화려한 컬러도 있고, 얼마 전에 나온 그 슬립온 타입의 OBJ 모델은 신발끈이 없는 모델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매장이나 나이키닷컴에서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신발을 처음 딱 신었을 때 사이즈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피가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타이트해요. 지금 엄지발가락 부분은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어서 전혀 뭐 이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지만, 발볼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을 좋아하지만, 혹시라도 편안한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 하셔야지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힐 슬립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양말을 일반적인 두 개의 양말을 신고 있고 신발끈을 꽤 타이트하게 묶어 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 보면은 뒤꿈치가 살짝은 슬립이 나는 느낌이 있어요.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모델을 100점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한 9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뒤꿈치 힐슬립은 살짝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힐슬립 같은 경우도 사람의 발 모양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제 말을 100% 믿지는 마시고 직접 한번 신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힐슬립은 그 정도고, 사실 이 신발을 리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쿠션이에요. 쿠션. 뒤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 에어솔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요 에어가 들어가는 느낌은 제가 초고속으로 따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훅훅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중을 실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쑥쑥 내려가요. 나이키에서 나온 신발들 중에 쿠션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발이 요즘에 리액트 폼이 들어간 신발들이 있잖아요. 그 리액트 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얘보다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뭐 리액트 폼과 이 에어맥스 720의 차이라고 한다면, 리액트 폼 같은 경우는 걸을 때나 뛸 때 이 쿠션이 들어가는 느낌이 대부분 비슷한 정도로 충격 흡수가 되는 느낌이 있다라면, 에어맥스 720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상황에서는 이 신발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신발이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한 곳에 하중을 실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쿠션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뒤꿈치에 하중을 실었을 때는 이 신발이 이렇게 물렁물렁한 신발이었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 신발의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나 아니면은 이 신발을 신고 가끔 운동을 할 때도 충분히 활용을 해도 괜찮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어맥스, 정말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래된 나이키의 쿠셔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근래 나온 뭐 720, 360 정도의 모델, 그 이전에 나온 모델들은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쿠션의 느낌이 좋지는 않은 신발들이었는데, 이제서야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에어의 그런 쿠셔닝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에어가 나온 것 같네요. 뭐 이 모델도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신발을 처음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느껴지는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720 에어솔을 사용한 신발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OBJ 모델 같은 경우는 가피가 가죽으로 되어 있고 타이트한 착화감이어서 전문 러닝화 수준은 아니어도 간간히 운동하시는데도 큰 무리 없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신어보니까 컬러 감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기능성도 너무나 괜찮은 신발인데, 얘는 또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심지어 OBJ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의 이름을 달고 나온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을 해서 그런지 크게 인기는 없네요. 국내 사이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해외 사이트에는 굉장히 큰 할인폭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해외 사이트 위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에어솔에 하중을 실었을 때 에어가 변형되는 모습을 실착한 모습 뒤에 초고속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모로 보는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착 리뷰까지 보고 오셨고요. 베이퍼맥스를 제외하고 나이키 에어솔 중에 가장 최상위 레벨에 속해 있는 시스템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기능성을 더 극대화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쿠션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안 신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시착을 하셔서 어떤 느낌인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에어가 들어간 신발들 중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착화감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거기다 플러스 디자인이나 소재의 고급스러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발을 신었을 때 역시나 착화감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무게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었는데,
정확히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73g 나오네요. 예, 473g이면 거의 정확히 맥스 97과 비슷한 무게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요즘에는 러닝만을 위한 신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발들에 비해서는 꽤 무거운 무게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신고 생활을 하시다가 가끔씩 러닝을 할 때도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니커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가 엄청나게 유명한 NFL 선수 오델 베컴 주니어와 계약을 하면서 출시된 신발 나이키 에어맥스 720 OBJ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 리뷰를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매장이나 아니면 온라인 구매를 통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나이키닷컴은 반품이 무료니까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주문하셔서 한번 신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꽤 추천을 드리고 싶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개강이나 계약이 늦춰진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준비하실 게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노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나 조금 더 늘어난 시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OBJ